자, 그렇다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조금 저희 그 웹페이지를 조금 더 예쁘게 옷을 입혀보자 라고 하는 거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모습인 걸 조금 더 모습을 갖춰서 이렇게 바꿔보죠. 이제 타이틀 제목도 스타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스타일이 있는 경우니까 여기다가 CSS라고 하는 걸로 이 꾸민 웹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헤드에. 그 다음에 이 아까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약간 글씨가 커졌어요. 아니요, 아예 더 크게 할 수는 글씨 크기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중앙에다 놓도록 하죠. CSS 소개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 이와 같이 단순한 형태일 때에는 웹 브라우저를 갖다가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바탕화면에 대한 색깔로 그냥 그걸로 고정되죠. 여기 나는 이 그냥 하얀색 뭐 보통 이제 그이 하얀 바탕 또 이제 초록색 바탕 또 이제 까만색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형태로 나오겠죠. 그리고 글씨를 까만색 바탕에 흰색으로 나오게 하겠다. 뭐 그걸로 그냥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바탕화면의 색깔도 조금 바꿔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탕화면의 색상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얘기로 배경색이라고 얘기하죠. 배경 색깔을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갖다가 숫자 값으로 줘도 되긴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저희 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색깔로 장밋빛 색깔로 하겠다. 로즈. 근데 이 색깔이 장밋빛 색깔이 너무 빨가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이 연한 거. 그래 갖다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본다면 미스티 로즈라고 하는 걸로 보다. 그래서 미스티 로즈라고 하는 이런 색상을 가지고 한번 여기가 약간 분홍빛이 도는 그런 색깔로 나타내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거는 중앙에 위치한다. 제목은. 그다음에 색깔은 제목 색상은 이 보라색을 한번 나타내 보죠. 보라색이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습도 하지만 퍼플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퍼플 노래 중에 퍼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줄 간을 다랗게 걷는데 여기도 이렇게 줄을 긋긴 줄을 걷는데 이 줄에도 색깔을 입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께도 있고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여기가 5개의 픽셀로 구성되는 정도의 두께를 갖게 하겠다. 두께는 5, 5픽셀. 색상은 초록색인데 노란색이 가미된 초록색. 그래서 이걸 옐로우 그린이다라고 이런 색깔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 다음에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웹페이지 이거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강조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한번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나는 웹페이지를 좋아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웹페이지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그래서 20픽셀로 크게 좀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색깔은 크기는 이렇게 색상은 파란색으로 블루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이렇게 저희 그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한 모습이지만 여기도 그래도 색깔을 좀 입혀서 이 그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갖도록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도는 안 날아갔지만 한번 예를 통해서 저런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그리고 헤드. 약간 안으로 쓸까 이거는? 네, 타이틀 CSS 꾸민 웹페이지죠. 플래시 타이틀.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어야 되냐면 이 헤드 부분인데 여기 헤드 시작해서 슬래시 헤드 이 사이에다가 반드시 여기다가 스타일에 대한 걸 정해준다 했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정의를 내리는 모습에 대한 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 그 결정을 내려준다. 그래서 이런 걸 쓸 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저런 태그를 쓰면 이런 모습이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여기처럼 이런 태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태그가 바로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스타일. 자, 여기 뭐가 쓸 건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헤드 끝났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와서 보니까 여기 여기 타이틀이 들어갔죠. 타이틀이 아니라 제목. 제목 헤드. 여기 아까 뭐라고 정했었냐면 H3라고 하는 걸로 정했어요. 여기 똑같이 H3라고 쓸게요. 그리고 제목을 CSS 소개라고 썼죠. 그럼 이것도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거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약간 큰 정도로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줄 긋죠. 여기 줄 긋기 해서 HR 그냥 썼어요. 나도 그냥 HR 그냥 쓸 거다 이거죠 여기다. 그냥 줄 긋어. 왜 줄 그으니까 그냥 줄은 나오는데 어떤 줄이냐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이냐 여기서 결정해 주라 이거죠. 그다음에 패러그래프 단락. 여기 단락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뭐 이렇게 나오게 있었죠. 그래서 나는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표시된다. 아까는 이렇게 썼었고. 자, 그래서 여기 나는 그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든다는데 요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구간을 정해서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팬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 네? 뭐라고 강조하냐? 웹페이지. 그리고 슬래시 스팬.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죠. 조금 전에 했던 일반적인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쓸 때 여기에 이걸 HR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태그를 쓰게 되면 뭔가 기능이 추가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H3라고 하는 태그를 쓰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바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바탕화면은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겠다. 먼저 바탕화면 얘기는 먼저 빼고 H3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결정해 보셔야죠. 그래서 H3라고 하는 태그를 쓸 적에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태그에 해당되는 이름을 정해주고 그때는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중괄호 여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중앙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에 위치하는 거니까 여기에 글씨가 중앙에 들어간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온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콜론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고 중앙에 들어가니까 센터. 하나가 아니죠. 글씨 크기가 조금 더 커져야 되겠다. 위치하고. 이 색깔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라 했냐면 보라색으로 나타내겠다. 퍼플. 그래서 그때는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중앙에 위치하는가 동시에 색깔은 보라색으로 해줘라.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정하는 거죠. 태그에 하나하나당 스타일을 정해주는 거. 이걸 바로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그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줄을 그냥 걷는데 아까는 밋밋하게 줄 하나 걷는데 여기는 어떤 줄을 걷냐? 색깔은 노란색이 가미된 초록색에 해당되는 줄. 그리고 두께는 5개에 해당되는 걸로 약간 좀 굵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줄만 찍 끊는 것이 아니라 좀 모습을 좀 갖춘 줄로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태그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중괄호를 갖다 써라 이거죠. 일단 두께는 오더라고 쓰는 거고 이 두께를 5개의 픽셀로 쓰겠다. 라고 해서 OPX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을 해서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좀 노란색이 가미된 초록색.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점선일 수도 있고 굵은 선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솔리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선이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선 이렇게 솔리드. 색깔에 해당되는 거, 뭐 컬러 여기다 이렇게 정해줘도 되는데 이때는 그냥 쭉 쓰면 돼요. 그래서 옐로우, 그린 이렇게.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더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쭉 써주시면 큰 문제 없게 된다 이거죠. 물론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끝에서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강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걸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물론 여기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태릭 채나 아니면 굵은 채도 뭐 나타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모습을 좀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하나의 구간을 정했죠. 스팬이라고 하는 거. 색깔은 파란색으로 써라.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20개 20픽셀 크기로 한다. 그래서 글씨 크게 폰트, 그다음에 사이즈는 20개 픽셀. 그래서 20px.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뭘로 했냐면 바탕 화면에 해당되는 색깔을 뭘로 입히기로 했죠? 이런 색깔로. 그래서 바탕화면의 색깔을 장밋빛, 연한 장밋빛 색깔로 입히겠다. 그중에 이 그 장밋빛도 분홍색이 들어가는 장밋빛 색깔 입히겠다. 그럼 요거 전체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요거 줄도 들어가고 제목도 들어가고 패러래프도 들어가는 거는 이와 같이 몸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바디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 색깔은
컬러라고만 쓴 것이 아니라 전체 바탕화면에 들어가는 거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떨어진 것처럼 되는데 그냥 쭉 붙여 쓰는 거예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겠다면 레드라고 쓰면 되는 거고 분홍빛으로 하겠다면 로즈인데 뭐 장미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그 중에 미스티 로즈. 이렇게 하게 되면 배경색은 요걸로. 그 다음에 헤드라인을 쓸 적에는 H3 헤드라인일 때는 이런 모습에 중앙에다 놓고 색깔은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줄을 긁을 적에는 5개 픽셀 정도의 굵기로서 그 다음에 실선이고 요거는 초록색 빛깔인데 노란색이 가미된 걸로.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글씨는 20개 픽셀 크기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정해주면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모습을 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바로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하는 거의 핵심 부분이다. 미리 얘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를 다 뭐라 하냐면 여기는 태그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뭐라 부르냐면 이걸 갖다가 셀렉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거 안에 보게 되면 중괄호로 열고 닫고 했죠. 지금까지 중괄호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중괄호 쓰고 이 부분에 이게 뭔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싶으면 설명문도 이렇게 다룰 수는 있다 이거죠. 여기 설명문다는 거는 뭐 지금 C 언어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언어들이 다 이렇게 유사하게 쓰니까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각 기능들은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다. 그때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콜론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저번 때는 속성이라고 부르고 이걸 속성값이라는데 이걸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이렇게 특성.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거 이걸 값 밸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드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이러이러이런 예,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파란색이라고 하는 값 이렇게. 자 그냥 하나 먼저 이런 식의 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CSS 구성에 대한 셀렉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이대로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CSS 물론 CSS 레벨 3 네, 그거는 빼고 요거에 대한 구성 이게 핵심은 뭐냐면 셀렉터다 하죠. 이 셀렉터는 뭐와 관련되냐? 이와 같이 태그와 관련돼 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셀렉터가 들어가고 중괄호로 시작해서 닫는 중괄호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태그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 대소문자 구분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프로퍼티가 있고 하나에 대한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프로퍼티하고 값이 들어가고 프로퍼티가 들어가고 또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 1 이렇게 쓰면 그 프로퍼티 1과 관련된 값이 들어갔다. 이게 만약에 컬러다라면 그 컬러에 대한 색상들이 들어간데 그걸 값으로 본다 이제 밸류. 이렇게. 그럼 이와 같은 하나의 프로퍼티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또 다른 프로퍼티를 써야 될 경우들도 있죠. 그랬을 때 구분자로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닫으면 되겠고, 요거에 대한 셀렉터와 관련된 설명은 이렇게 이 설명문을 달아주면 좋겠죠. 설명문은 슬래시 별표시 다시 별표시 슬래시 이렇게 됐다. 자,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H3 이렇게 있었죠. 이게 이 헤드라인의 3번도 있지만 헤드라인의 4번에 해당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뭐 여러 개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색깔을 똑같이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쉼표를 써주면 될 거다. 그래서 여기가 셀렉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쓸 때는 쉼표를 잡아주고 여기에 프로퍼티들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컬러 똑같은 건데 레드 뭐 이렇게 정해주면 다 똑같이 여기 해당되는 거에 대한 색상은 빨간색으로 잡혀주겠다. 그 다음에 뭐 폰트에 해당되는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게 한 거. 그래서 이 작성법 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HTML 태그 코드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여기 작성을 보게 되면 반드시 스타일 시트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헤드 부분에 들어간다 이제. 사이에 입력이 돼야 된다. 이 바디 이 몸체 안에 들어가면 곤란하다 이거죠. 몸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따 하겠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는 몸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헤드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 스타일 시트에 대한 것만큼은 헤드 부분에 꼭 작성해야 된다. 자, 작성하기 위한 어떤 저희 그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다가 작성하는 거죠. 요 태그를 이용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하나의 그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아예 태그 코드 안에다 집어넣는데 이거를 별도로 분리시켜 줄 수도 있다. 분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는 얘기죠. 파일로 작성해서 파일로 여기서 읽어서 붙여 넣어 줄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파일로 작성, 스타일 파일로 작성해서 지금 가능하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태그가 있는데 하나가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면 되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건 하나가 골뱅이 임포트라고 하는 걸 이용이 돼요. 네, 이걸 이용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 가져온다는 얘기죠. 근데 골뱅이가 들어가서 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파일을 불러쓰기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 하나만 작성됐는데
이거를 나는 좀 나눠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수의 이 스타일하고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스타일하고 슬래시 스타일 또 스타일하고 난 다음에 또 슬래시 스타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HTML 컴파일러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한 덩어리로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예를 하나 보고 그리고 이 넘어가도록 해.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단순한 예를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 기능을 좀 추가한 파시트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그 웹페이지에 대한 걸 한번 보세요. 웹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구축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 타이틀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개요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패러래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제일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붙어 들어갔죠. 근데 요만큼 공간을 좀 두려고 그런다. 여기도 이만큼의 공간을 두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거니까 마진 레프트. 요거를 한 30개 점 정도 떨어지게 하는 30개 픽셀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여기도 오른쪽에 해당되는 마진을 가지고 30개 픽셀로 이만큼 공간을 띄우려고 한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제목이죠. 헤드라인 이건 중앙에 위치하고 색상은 위치는 이렇게 돼. 빨간색으로 나타. 근데 빨간색도 진한 빨간색, 연한 빨간색, 아까처럼 저희 그 분홍빛의 어떤 저희 로즈, 미스티 로즈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진하게 나타나요. 딱 그래. 진한 빨간색 나타나요.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탕 화면에 해당되는 건데 이 배경색에 해당되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붕대 비슷한 색깔 있죠. 이넨이라고 하는 거. 거의 이런 색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약간 이제 그 갈색이 좀 포함되는 이런 색깔. 이렇게 생긴 모습에 되고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들어간다. CSS는 이런 뭐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작성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한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안 했으니까 얼마만큼 간격을 띄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헤드, 타이틀, 의 스타일 태그 이용이라고 했어요. 캐릭터 셋, 메타, 그다음에 캐릭터 셋. 유니코드 8.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작성해 줄 부분이 뭐가 되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이 된다 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색깔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색깔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글씨들에 대한 것들은 다 검은색으로 작성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먼저 제일 아래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디 부분이죠. 따라서 바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걸 써요. 그 다음에 요 개요라고 하는 글씨 크기 이거를 크기를 3번 헤드 크기로 놔도 되고 4번 크기로 해도 되고 1번 크기로 해도 되는데 여기는 3번 크기로 하는 걸로 헤드라인을 잡아온 걸로 해보겠다 이거죠. 자, 먼저 배경 색에 해당되는 건 아까 뭐라 하냐면 백그라운드라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색깔로 하냐? 거의 이제 이 우리 병원에서 이 치료할 때 또는 이제 쓰는 이런 색깔이 있는 색깔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을 이렇게 뜨죠. 따라서 마진, left 여기 30개 해당되는 픽셀을 띄죠. 그리고 오른쪽 30개 픽셀로 뜨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 뭐 헤드에 대한 거 요거 개요라고 하는 거 이걸 글씨 크기를 H3라고 하는 크기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중앙에다 정했을 때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했죠. 네. 색깔은 빨간색. 그런데 진한 빨간색. 딱 그래. 저거만 하면 나머지 그냥 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바디 부분 아직까지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다 작성해 볼게요. 바디 부분 여기 들어가는 부분 이게 다시 지우고 여기다 바디 쓰기. 먼저 이렇게만 쓰게 되면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개요라고 쓴다 이거죠. 근데 이와 같이 스타일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제 왼쪽에다 덜렁 붙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근데 중앙에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결정해 줬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거죠. 여기는 H3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색깔에 대한 것까지 입혔다.
줄 긋는 거는 빼고 여기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거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여기 특별히 쓴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뭐 다시 강조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할게요. 그리고 슬래시 바디. 자, 이렇게. 자, 요거만 해도 여기서 이 부분이 길죠. 그래서 헤드 부분이 길면 조금 가분수처럼 보여서 이 코드 작성하는 게 별로 안 예뻐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뭘로 바꿔주냐? 여기다 아예 집어넣는데 파일로 작성해도 가능하다. 그건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도 파일로 한번 작성해 보시죠. 자, 이걸 파일로 작성하죠. 요거만 다 빼버리려고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별도 파일로 스타일 이제 그 시트를 갖다가 이제 작성한다. 그러면 파일이니까 뭔가 확장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확장자가 HTML로 되어 있는 경우는 태그 코드로 돼서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는 확장자를 만 보면 아 이게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코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CSS라고 하는 걸로 붙여라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자가 돼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을 바꿔 넣어야 되겠죠.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러오기. 다시 말해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불러오는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링크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불러와야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임포트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그냥 임포트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태그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애시라고 하는 이런 코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다. 알죠? 자, 요거에 대한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보자.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 쓰려면 어디서 써야 되냐? 스타일 시트는 헤드에 들어가는 거니까 헤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헤드에서 시작해서 슬래시 헤드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헤드 태그가 이렇게 있었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쭉 꽤 있겠죠. 타이틀도 있고 메타라고 하는 걸로 캐릭터 세트 있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파일 네임을 줄 적엔 항상 레퍼런스인데 하이퍼 레퍼런스에서 href라고 하는 걸 쓰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스타일 시트의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 스타일 시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일 시트 이름을 갖다가 마이 스타일 시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확장자는 분명히 CSS로 들어갔겠죠. 쿼테이션 마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거는 CSS 파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걸 꼭 써주는다 이거죠. 여기 타입 그다음에 CSS 써줘. 그리고 릴리즈라고 하는 거에는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명시해 주는데 그때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라고는 걸 이렇게 써주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이 스타일 시트에 대한 파일명 그 다음에 타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레퍼런스 그 릴리즈라고 하는 모습의 걸 결정해 줍니다. 물론 한참 뭐 내용들이 다 들어갔다면 헤드, 엔드 헤드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스타일 시트를 잡아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싹 빼면 되겠죠. 싹 빼는데 요거하고 요거 태그는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요 파일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 파일 이거를 하나의 그 에디터로 또는 이제 그 메모장 같은 거에서 읽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 이제 파일을 보게 되면 my 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이었다라고 하죠.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바디부터 나오더라 이거죠. 이거 없어요. 이거 집어넣으면 에러 나요. 그래서 바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린 그 다음에 마진 왼쪽 30개 점 오른쪽 마진 그리고 헤드 라인에 대한 거 H3 근데 이게 다 쓸 필요 없겠죠 이렇게 자 이게 하나의 파일로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태그는 쓰면 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 뺄 것 있죠 어디다 빼냐 파일로 작성할 땐 빼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작성해 드렸죠 가면 안 된다 네, 첫 번째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임포트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안 하고 실습하든지 아니면 원래 더 저희 그 하려고 셀렉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작성이 되고 두 번째는 임포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된다. 그 앞에 대시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플래시 헤드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여기다 쓸 적에 뭐가 썼냐면 이와 같은 것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필요 없는데 이때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태그가 아니니까. 이건 태그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린 이거 이제 애시라고 아니고 골뱅이라고 많이 하니까 저도 골뱅이라고 쓰고 임포트. 자, 아까 여기는 href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url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옴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나짜리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두 개짜리 쓴다면 my style.css 그리고 슬래시 스타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나는 이제 이렇게 두 개짜리 쓰는 게 싫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골뱅이 import URL 하고 그냥 파일명만 써도 돼요. my style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또는 아예 더블 커테이션이 아니라 싱글 커테이션을 써도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건 골뱅이 임포트 그다음에 URL 이렇게 써도 된다. 자,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다 똑같고 이렇게 이제 그 임포트문을 쓸 건지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쓸 것이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진도가 적게 나가는 것 같아서 셀렉터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실습 내용이 저번 때 2번까지 했는데 3번까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뭐 셀렉터라고 하는 게 뭐 클래스 셀렉터, 아이디 셀렉터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기능들이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45분이 조금 안 되거든요. 44분인데 쉬었다가 하시다가 아니면 실습 2번 저번 때 안 하고 대부분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 하시고 3번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셀렉터에 대한 건데 예습 차원에서 해보시고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10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심심하다고 자꾸 항의를 하셔서 뭐 홈페이지 웹페이지 하나 작성하는 걸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시험 때 치우치면 힘드실 테고 그걸 해야지만 또 강제로 또 시험 공부도 되실 테니까 그리고 실력도 쌓으실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뭐 더 능력이 된다면 웹페이지가 자동적으로 저희 작성되는 어떤 뭐 신경망까지 연결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간단한 웹페이지 한번 작성하는 것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자, 일단 이제 그건 중간고사 때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오늘 실습 2, 3 해보시고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고 가세요. 비싼 돈 내셨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국가장학금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국가장학금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받으시죠? 이제 제가 세금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할 이제 그 권한이 좀 있어서 꼭 하고 가시는 얘기예요. 이제 네, 꼭 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싼 돈 내셨으니까. 네. 이건 이제 좀 쉬었다가 그거까지 하시고 다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저 보여주셔도 되겠고 자신 있게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임이면은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추천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보이게 해서 얼굴 도장 찍게 해서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가셔도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셔야 되면 가시고 근데 하시고 하시는 게 이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찍 끝냈으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셀렉터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설명해서 이 스타일 시트 끝내고 빨리 끝내고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그 빨리 끝내고 저희 그또 우리 스마트폰의 환경에서도 실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